안녕하세요. GDSC 한양 MLDL 채널 방윤규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발표랑은 다르게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분야를 처음 배우게 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 특성상 수식과 코드가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빅피처를 한번 그리고 출발해 볼게요. 이번 발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짚어드릴 겁니다. 왼쪽 위에 보이는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왼쪽 아래에 그림이 나타내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이용한 백프로퍼게이션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이해하는 것을 전체적인 목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DLDW라는 기울기 함수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을 구하기 위한 L 함수도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여러 개의 노드, 뉴런을 모방한 어떤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서 적합한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노드는 이제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값을 다음 노드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이 뇌의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왼쪽 끝에 있는 두 X0와 X1 노드가 입력 노드라고 부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Y0가 출력 노드입니다. 이 모델에서 가중치 W0와 W1을 이용해서 먼저 Z0 값을 계산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Y0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한번 값을 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0.3과 0.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력으로 0.5와 0.7을 넣게 되면은 수식을 이용해서 Z0를 구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함수에 넣어서 Y0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한 값이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넣었던 가중치인 0.3과 0.7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가중치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앞에 입력을 넣고 출력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는 피드포워드 또는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반대로 가는 과정을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시켰는데, 이 함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더 간단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X0와 X1을 그냥 가중치를 곱하고 바로 출력시키는 이런 네트워크인데요. 이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먼저 이 W를 학습시켜서 원하는 값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W를 업데이트 시키지?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그 기준이 되는 함수가 바로 도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여기 이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모델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이렇게 생긴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는데, 모델에 따라서 이제 다른 로스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컨벡스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금 현재 값인 W0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로스 펑션을 정의했을 때 실제 값이랑 원래 값의 차이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가장 잘 예측한 모델은 이 값이 최소가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W를 여기서 이 참수처럼 생긴 이 모양에서 가운데에 있는 극소값으로 향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를 구했을 때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면은
음의 방향으로 살짝 움직여주면 급속값이 조금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움직인 포인트에서도 또 다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 이 포인트에서도 그레디언트가 양수값이니까 다시 왼쪽으로 조금 움직여줄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에 극소값으로 W가 수렴을 하게 되고, 이때 최적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낸 게 처음에 봤던 이 수식입니다. 수식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현재 W 값에서 기울기의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상수배를 한 값으로 빼면, 그 상수배를 한 것을 더하면은 새로운 W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알파 값이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 값입니다.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값을 크게 설정하면 크게 설정할수록 학습이 빠르게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면은 요 가운데 있는 값을 더 빨리 수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값이 너무 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기울기 알파 값이 너무 크게 되는 경우에는 방향은 정확하게 갔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게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W가 이렇게 수렴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이 너무 느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알파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에 했었던 부분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로스 펑션이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W0와 W1을 업데이트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는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dLdW를 이렇게 체인 룰을 이용해서 dLdy 그리고 dydW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y를 w로 나타낸 식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dLd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dLdy를 먼저 구해보면은 단순히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거는 그냥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W1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W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랜덤 x값에 대해서 0.5x인데 조금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이런 데이터셋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단순한 W0x라는 모델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forward propagation과 back propagation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forward propagation 같은 경우에는 x와 w를 곱한 값을 리턴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고요. back propagation에서는 로스와 gradient를 리턴을 하는데, 로스 같은 경우에는 mean squared error, 아까 봤던 그 에러 함수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gradient는 이걸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를 0.001로 설정을 해주고 50번 반복을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을 할 때 backpropag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와 를 이용해서 W 값을 갱신해 줍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나면은 각 트레인마다 원래 40이 넘어갔던 로스 함수가 점점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여기 파란색 라인이 우리가 학습한 라인이고, 주황색이 트레인 데이터인데 실제로 정확히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 조금 더 심화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